네, 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취업 면접 스피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강좌를 관심이 있거나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취준생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라든지 이렇게 임박해서 면접이 계획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다음 시즌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자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면접을 본 경험은 있지만 뜻대로 안 돼서 최종 불합격에 쓴맛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번에 첫 면접인데 뭔가 어떤 방향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이 강좌를 수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환영하고요. 저는 취업 면접 강의를 2011년부터 이루다 스피치 학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취업 면접 강사로는 그 이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1대1 코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다뤄본 기업 또 안 다뤄본 직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니 또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요즘 취업의 문이 좁다, 취업하기 힘들다, 면접 어렵다라고 하지만 합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 비법을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취업이라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제약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기업은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창의성이나 역량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취업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자세 그리고 답변 요령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 강좌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정보를 좀 얻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또 만드시고 그 답변을 말할 때 스피치 훈련을 또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와 직무에 맞춰서 또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취업 면접 스피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순서인데 워밍업입니다. 네, 워밍업으로 오늘 취업 면접 준비 요령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면접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취준생분들, 장수생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눠봤는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네, 요즘은 면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면접의 유형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 떠오르시죠? 네,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그런 면접들 떠오르시는데 요즘은요 창의 면접, 네, 모 기업에서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창의 면접도 있고요. 어떤 기업에서는 보고서 면접. 네, 그러니까 실무진이 이제 직접 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정말 잘 활용하는지 어떻게 보면 실무 능력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모 기업에서는 요리 면접, 네, 그래서 같은 조원끼리 하나의 레시피를 통해서 어떤 이런 협업을 통해 요리를 완성하는 그 과정을 또 보는 그런 면접도 있습니다. 굉장히 면접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왜 다양하게 면접을 볼까요? 네, 아마도 정말 뽑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은 그런 거겠죠. 우리 옛날에는 대규모 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릴 사람만 떨어졌어요. 네, 근데 요즘은 꼭 붙을 사람만 뽑겠다는 그런 기업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워낙 시대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창의적이고 또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각도로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면접이 다양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은 그만큼 이런 변화가 또 빠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창의성. 네, 기업에서 창의성 굉장히 요구 많이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 기업에서는 아예 타이틀을 창의 면접이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업계 트렌드나 기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면접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면접뿐만 아니라 자소서에도 항상 나오는 빈번하게 기출이 되는 그런 요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창의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답변을 내가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네. 자, 그리고 솔직함. 네.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면접 준비를 다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이루다 스피치라는 면접 학원처럼 다양하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정형화된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지원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자의 면모를 정말 솔직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솔직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과 압박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왜 성적이 좋지 않은지 이러한 것도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성적이 좋지 않은 분들이 가장 대답하기 꺼려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것도 어차피 과거잖아요. 네, 과거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하지만 내가 남자분들이라면 만약에 군대를 다녀와서 어떤 계기로 전공에 대한 진로를 좀 확실히 꿈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공 공부에 좀 더 성실히 했다. 그런 식의 포인트로 답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성적이 낮은 이유는 실제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어린 마음에 좀 더 우리가 대학교 초반에 입학을 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학과 공부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소홀히 됐으나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로를 갖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전공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겠죠. 면접관 입장에서. 그리고 꼬리 질문과 압박 질문을 하면 그 거짓말이 또 들통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면 더 많이 긴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00명, 올해 20,000명, 굉장히 많은 수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어떤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면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겠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기업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공기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공기업의 그 특수한 안정성 덕분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뽑아도 경쟁률은 높고 많이 뽑는다고 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면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공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네, 자, NCS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NCS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NCS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직무 표준 능력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주도로 정부 주도 채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스펙 위주로 인재를 많이 선호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어학 점수 이러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그런 스펙 위주가 아니라 능력 중심, 그러니까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 혹은 경력을 위주로 인재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무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 위주의 인재를 많이 선호를 하죠. 그리고 면접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어떤 인적 사항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름도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1번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모든 인적 사항이
많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면접관이 지원자를 면접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굉장히 많이 묻겠죠. 네, 그래서 경험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한 꼬리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당황시키려는 꼬리 질문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한 꼬리 질문과 어떤 추가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NCS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대기업과 공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경험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소서 같은 거 보셔도요, 경험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창의력뿐만 아니라 뭐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 그리고 도전하여 성취해 본 경험, 혹은 실패해 본 경험,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한마디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추측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경험을 많이 물어보고 또 면접에서는 그 사실의 진위 여부도 물어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방식,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십, 협력, 창의, 갈등 해결, 도전, 네, 보시면은 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죠? 선호하는 단어들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업 지원한 직무, 지원한 기업의 인재상이 어떤 키워드가 아마 경험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거를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신감. 면접에서 자신감 빼면 시체 아닙니까? 네, 면접은 가장 중요한 게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사실 파악하기보다는 그 내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큽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확신 있게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또는 그 직무나 업종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 그것도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감이 있으나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신감과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지만 뭔가 표현에서는 자신감 있게 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신 있게 표현을 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진정성, 자신의 이야기를 꾸밈 없이 표현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마 이 자연스러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박과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2대1 면접, 뭐 3대1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혼자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 면접을 본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주고받는 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큰 주제를 주고 그거를 계속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팀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답변에 들어 있었다. 그러면 그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리고 어떤 힘든 점은 없었냐. 근데 왜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냐. 그거 말고 또 다른 프로젝트 한 적 있냐. 실패해 본 적 있냐. 그런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본인과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할 때는 어땠냐.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 질문은 뭐 마음만 먹으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되게 1차원적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네, 이런저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꼬리 질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합니다.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하는 건데 우리 면접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준비한 답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준비한 답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꼬리 질문과 압박 질문이 여러분이 싫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압박 질문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흔들어 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바꾸지는 마시고 그 주장을 좀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 우리 회사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런 걸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때는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자, 결론은 열정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 네, 공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어떤 기업이건 뭔가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패기겠죠. 네, 패기 있는 뭔가 신입사원 면접인데 경력직 면접을 보듯이 너무 나른한 사람 눈길 안 갈 거고요. 패기 있고 열정적이지만 뭔가 묵묵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당연히 뽑을 거고요. 그리고 조합. 요즘은 창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지원자들이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없는 틀을 뜯어 고치는 것이 창의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어떤 규칙이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규칙이나 규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하에서 잘 수능을 하면서 그 규칙 하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선호하겠죠. 네, 그러니까 조화로운 사람. 요즘은 팀업, 그 협력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팀워크나 협력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 운 좋게도 면접을 보게 됐어요. 아시죠? 면접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서류 내야죠. 또 인적성 봐야죠. 네, 면접. 네,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네, 가장 먼저 예상과 기출 질문을 뽑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쓰신 자소서 그리고 지원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은 공백 기간이 있다거나 혹은 인턴 경험,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은 전공이 좀 생소하거나 전공과 다른 직무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질문을 뽑아서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혀 나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또 활용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이라고 떠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이 업계에 대한 트렌드, 업계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뽑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1인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업체 혹은 우리 직종 그리고 이 업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아이디어적인 것도 충분히 기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 질문을 뽑았으면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뻔한 답변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답변이 필요하고 그 답변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표현을 하죠. 사실 면접장 가면 옆에 있는 지원자도 성실하고요. 여기 있는 지원자도 성실합니다. 좋은 얘기 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실, 책임, 꿈꾸, 팀워크 이런 역량을 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로 그런지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만의 경험에서 나와야겠죠. 경험이 저는 많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네, 사소한 것도 잘 풀어주시면 되고 보통 이공계면 이제 전공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회사, 업체의 어떤 뭐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이 된 프로젝트를 해봤다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팀 프로젝트, 네, 혹은 인턴 경험 이런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다 그러면 프로젝트도 물론 좋지만 그 사람의 도전 정신이나 성향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직종이지만 뭐 창업을 해봤다든지 또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든지 뭐 봉사활동을 해봤다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우리 동아리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성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답변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시는데요. 보통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A 질문에는 이 A 답, B 질문에는 B 답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끝에 짜다 정말 사소한 스토리를 만든 그 질문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은 스토리가 앞에 있었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나는 F 질문에는 이 답을 말해야겠어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중이 낮은 그런 답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지만 그래도 이 질문이 이런 질문에도 이 답변이 이런 질문에도 쓰이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 하나의 답변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 뭔가 리더십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뭔가 서포터한 경험도 될 수 있고 뭐 도전 정신이 될 수도 있고 팀워크 발휘 경험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될 수 있는 답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어떤 생소한 질문을 받아도 내가 준비한 답변에서 요게 좀 잘 맞겠다 생각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성격의 장점으로 준비를 했는데 면접관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뭐라고 평가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지원자들은 와 이거 내가 준비 안 한 거야. 뭐라고 말하지? 하면서 현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내 성격을 묻는구나. 그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하셔서 성격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을 해보시고 그 포인트만 약간 변형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말하기. 이제 답변을 다 만들었으면 말하기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답변을 만들고 딸딸 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스피치입니다. 네, 면접은 말하기예요. 아무리 답변을 잘 준비해도 입력은 됐는데 출력이 많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나.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달달달달 외우면 어떻게 돼요?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긴장된 상황, 불안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서 살은 여러분들이 그냥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력과 단어에 대한 확신을 키우시는 겁니다. 자, 말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답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슷하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상관없지만 이 단어를 꼭 써야 돼. 이 문장을 꼭 써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큰 거를 잃어버려요. 너무 사소한 거를 집중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러세요. 저는 아예 문장으로 외우지 않으면 전혀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문장을 외우셔도 좋은데 목적을 갖고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사례 말해야지 생각하고 출발은 잘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데서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 네, 입사 후에도 저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에 잘 조화를 이루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말해야겠다까지는 가야 이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큰 흐름을 먼저 보고 문장을 정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많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해봐야 이게 진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외워서 연습을 하다 보면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조금만 꼬우면 그걸 그대로 응용한다는 게 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하면서 내가 뭐가 생기냐면 이런 문장을 써도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자꾸 키우는 게 면접의 스피치에서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외우지는 않으셨으면 외우면 또 우리가 외운 티가 나고 또 딱딱해지니까요. 자, 그리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네, 우리가 혼자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면접장 가면 옆에 지원자 막 목소리 크게 하는데 여러분 목소리 크게 안 할 것 같아요? 나도 해야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불편하면 당연히 불편하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목소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내가 시선은 어떤지, 또 표정은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받고 혹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비디오, 우리 핸드폰으로 충분히 촬영할 수 있잖아요. 촬영을 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피드백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현장, 이제 면접장 갔어요. 면접장은 정말 돌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옆에 지원자가 학교 선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는 혼자 들어가서 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대 다면접이에요. 이런 상황이 항상 존재해요. 그리고 면접관을 봤는데 면접관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에 집중을 하기가 사실 많이 어렵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누군가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확실히 해결을 하고 나와요.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한 학생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면접 잘 봤어요? 그러면 다 이래요. 너무 떨렸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저 준비한 건 그냥 다 말했어요. 할 말 다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꼭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해서 자기가 준비한 걸 100%, 100%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발휘를 했다는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에 푹 빠져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면접은 안 떨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면접관도 떱니다. 네, 모두가 떠는 이 상황에서 이왕이면 괜찮은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서 나른하게 하거나 너무 떨어서 불안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한 대로 면접관이 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접관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면접에서의 자신감 또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면접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일 안타까울 때가 와서 너무 떨 때래요. 네, 참 와서 내 후배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그냥 조금 인상이 험상궂게 생기거나 아니면 좀 무표정인 것 뿐이지 그분들은 충분히 마음이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의 어떤 압박감이나 분위기에 좌우하지 마시고 물론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준비를 또 많이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현장에서 또 100%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좋은 합격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워밍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우리 면접 집중적인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